이 금돼지는 딱 들어갈 때 느껴지는 어떤 주시함도 있지만 이 어떤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좀 리치하다고 해야 될까? 그 맛 때문에 금돼지 식당을 가는 건데 역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고기 먹는 남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썸네일만 보고 먹방하는 줄 알고 왔는데 왜 먹질 않냐는 얘기였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인포테이너를 지향합니다. 물론 이제 인포만 있고 테이너는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도 저기 입 짧은 햇님만 봐요. 그분도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드시더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방송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전부터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금돼지 식당 안 가고 금돼지 먹기. 금돼지 식당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삼겹살집 중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뒷구름망에 오른 집, BTS도 다녀간 집, 줄 서서 먹는 집, 약수동의 상징, 뭐 워낙 핫했죠. 이게 지방에 체인이 없다 보니까 가서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이 늘 많다 보니까 또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집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냐. 저는 오늘 말하려는 게 금돼지 식당을 리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금돼지의 정체를 알려드리면서 금돼지를 집에서도 드실 수 있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돼지 식당의 첫 번째 비밀, 돼지의 종이 다릅니다. 과거 금돼지 식당의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그 테이블 시트지의 안내를 보면 0.01%의 드롭돼지를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 순종 드롭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제 특별히 교배된 직송한 80% 정도의 드롭을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집이었어요. 드롭의 특징은 마블링도 많고 이렇게 털이 약간 금빛이 돕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살짝 금빛이 도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금돼지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금돼지 식당이라는 이름도 이 드롭의 특징에서 따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 얘기고 미슐랭 가이드에도 써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트지를 보시면 갑자기 0.3%의 프리미엄 돼지라고 안내를 바꿨습니다. 뭐 공급이 좀 달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더 좋은 돼지를 찾았을 수도 있겠죠. 요크셔, 버크셔 두 록을 합친 프리미엄 돼지라고 했는데요. 요크셔의 Y, 버크셔의 B, 그 다음에 듀록의 D를 따서 YBD 돼지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건 듀록 같은 경우는 그 금색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YBD 돼지는 사실상 약간 얼룩 돼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듀록도 섞여 있기 때문에 금빛 털이 어딘가에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돼지 식당에서 쓰는 돼지가 YBD 돼지라는 걸 알면 YBD 돼지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이 YBD 돼지가 아직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는 드릴 건데 저하고 지분이 1도 없고요. 관계는 0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금돼지 식당에서도 20일 정도 숙성한 돼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금돼지 목살, 여기 보면 이름이 금돼지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금돼지 삼겹살. 금돼지 식당도 목살과 삼겹살이 주력 메뉴여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심으로 항정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삼겹살 최대 몇 개 먹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삼겹살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 왜냐면 다른 살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삼겹살만 먹으면 물려요. 자, 그럼 어떻게 20일 정도 경과된 돼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이력 번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력 번호를 보고 검색을 한 걸 보셨죠? 무슨 앱인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축산물 이력 정보라는 앱입니다. 이력 번호를 조회해보기 전에 보니까 이 이력 번호들이 3개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개는 이제 같은 돼지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사실상 맞을 겁니다. 자, 정보를 검색해 봤더니 사육은 경기도 이천시, 도축은 충청북도 제천시. 어쨌거나 도축 날짜는 2월 7일, 그리고 오늘 날짜가 2월 27일, 20일, 약 3주 정도 됐죠. 금돼지 식당도 과거 인터뷰에서 21일 정도, 그리고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보름 정도 이 사이였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YBD라는 돼지를 준비해서 20일 정도 숙성된 상태가 된다면 고기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준비의 70%를 끝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돼지 식당의 두 번째 비밀. 자, 고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불판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무쇠로 만든 주물 불판을 사용해요. 이게 과거에 이제 연탄불에 이 주먹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쓰던 불판인데 무겁기도 하고 닦기도 좀 어려워가지고 요즘은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짠! 이렇게 두껍고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일하게 열이 오래 가요. 그래서 촉촉하게 고기가 좀 잘 익는 편입니다. 이 좀 가볍게 빨리 달궈지는 경우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는데 이런 온도감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고기 구워 먹는데 좋아서 저희 미트러버에서도 이거 하나 미리 준비해 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연탄까지는 무리고 제가 주물 무쇠판은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막 구우면 잘 구워진다 이건 아니에요. 왜 직원들이 구워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금돼지 식당의 비밀 세 번째, 바로 이 영국 말돈 소금을 씁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듯이 이 말돈 마을이 있습니다. 보시면 염전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자염처럼 끓인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운데 아마 이 하류와 바다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을 대표하는 소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고급 소금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돼지 식당의 비밀 네 번째는 제가 먹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금돼지 식당 안 가고도 분위기 내려고 메뉴판을 다운받아가지고 자, 제 스타일대로 주문할게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주세요. 연기한 거야. 짠! 자, 금돼지 식당의 주력 메뉴는 본삼겹살입니다. 금돼지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DP를 해봤어요.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좋은 삼겹살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금돼지 식당의 본삼겹살의 비밀,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복습의 기회가 될 텐데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삼겹살은 이제 윗삼겹,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등분으로 윗삼겹과 아랫삼겹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 정석대로 가장 맛있는 윗삼겹을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쪽 한 줄, 자, 보면 오돌뼈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봐도 삼겹살이 아닌 미추리, 미추리도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본삼겹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뼈삼겹, 즉 갈비에 붙어 있는 삼겹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삼겹살이 이 한 판이라면 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만 쓴다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도 맛이 있는 부위를 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본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는 눈꽃 목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살인데 이 종의 특성상 이렇게 마블링이 좀 촘촘히 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꽃 목살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요. 아까 전에도 삼겹살 대신 본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종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말로 메뉴 이름을 약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메뉴로 등목살이 있는데요. 등목살 되게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가브리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브리살을 등목살이라고 하는데 위치상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목살 중에 하나 항정살을 샀습니다. 항정살도 사실상 목에 좀 붙어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브리살을 안 팔아서 못 사기도 했지만 항정살이 더 제 취향이라서 골랐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본삼겹, 그 다음에 눈꽃 목살, 그 다음에 가브리살 대신 항정살. 자, 이제 시식해볼까요? 왜 이렇게 먹는 양이 적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했잖아요. 입 짧다고. 샘플이에요, 샘플. 자, 이제 시식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온도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무쇠 주물이고요. 무쇠 주물에 지금 온도가 대략 한 220도 정도, 220도 정도인데 불판이 잘 달궈졌으니까 일단은 본삼겹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꽃, 목살, 그리고 가브리살이 없으니까 항정살, 그리고 이 금돼지 식당 같은 경우는 이 파를, 흰파 부분을 구이에 쓰고요. 이게 달거든요, 맛이. 그리고 그 이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양념장에다가 다대기를 쓰더라고요. 통마늘, 제가 좋아하는 통마늘 올려주고요. 자, 이제 뒤집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막 마이야르 반응 같은 거 엄청 신경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불판에 온도 맞추고 그리고 그냥 제가 먹기 딱 좋은 정도로만 익혀요. 대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익혀야 돼요. 그리고 마늘은 조금 익으면 뒤집어주면 되고요. 자, 고기는 이렇게 샘플이 잘 익고 있습니다. 맛있게 익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잘 익었으니까 제가 불을 끄고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 두꺼운 대판에 익지 않았어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갈고리 촌충 같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짝 잘 익혀가지고 안에가 약간 촉촉한 정도에서 먹습니다. 자, 그럼 이 삼겹살, 자, 목살, 그 다음에 항정살. 저는 이 말돈 소금을 약간 제 스타일로, 제가 솔트맨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뿌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찍어 먹는 것보다. 그래야지 좀 골고루 되고. 자,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본 삼겹살. 제가 금돼지 식당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기억하거든요. 숙성도 잘 됐고요. 매우 풍미가 있어요. 이 금돼지는 딱 들어갈 때 느껴지는 어떤 주시함도 있지만 이 어떤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좀 리치하다고 해야 될까? 그 맛 때문에 금돼지 식당을 가는 건데 역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꽃 목살 먹어볼게요. 눈꽃 목살. 되게 맛있어요. 이 눈꽃 목살 자체가 사실은 삼겹살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겹살은 고기 지방인데 이 눈꽃 목살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촘촘한 지방의 맛이 느껴집니다. 자, 대망의 항정살. 이건 뭐 제 취향이죠. 맛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 항정살은 기본적으로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구울 때 약간 더 구워주면 좀 더 맛이 좋습니다. 역시 저는 가브리살보다는 항정살이 더 좋은데 나머지 고기들도 방송 끝나는 날 먹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돼지 식당의 한 80% 정도에 육박한 그런 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금돼지 식당은 자체 숙성을 할 때 교차 숙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을 쓰죠. 여러 가지 어떤 특이점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 없는 20% 정도의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요즘같이 밖을 나가기 어려운 시절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는 집에 가서 방송을 찍는 건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차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미트러버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의 방송도 한번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약간 들리는 얘기들이 좀 귀가 따가운데요. 그래도 우리 미트러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는 황 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